안녕하십니까. 프롤로 의원의 정재욱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정맥의 역류, 흔히 말하는 하지정맥 유저가 무릎의 관절 통증 혹은 무릎 관절염을 일으킨다? 물음표죠. 에 대한 아주 재밌는 논문이 나왔고, 그거에 이제 실제 임상 사례들과 더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무릎의 정맥인데 뼈를 통과해서, 트랜스 오세우스라는 게 뼈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뼈를 통과하는 뭔가 혈관인데 개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림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실제로 정맥에다 염색약을 뿌린 다음에 그것을 관찰한 겁니다. 이 관찰 결과 어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냐면, 뼈 안에, 보통은 뼈 안쪽에는 혈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뼈도 당연히 혈관이 있죠. 왜냐면 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한테 동맥이 가고 피가 빠져나갈 땐 정맥이 빠져나갑니다. 뼈 안에도 있습니다. 연골에도 물론 있고요. 근육에도 있고 신경에도 있죠. 어쨌든 이 뼈를 투과하는 혈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이거를 3D CT와 MRI로 촬영을 한 건데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그 혈관들이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플러로 체크한 건데 역시 뼈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서 피부 쪽으로 빠져나가는 혈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동맥과 정맥은 아주 단순합니다. 동맥은 산소를 공급하는 피고요. 정맥은 산소를 다 쓴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피입니다. 이 무릎 안에는 특히 이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는 아주 골수가 발달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그 백혈구, 적혈구, 특히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적혈구를 빠져나가는 통로가 뼈로부터 이 주변에 있는 정맥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 혈관들이 정상적인 혈관일 땐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져서 피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역류되는 상황, 그게 바로 하지정맥 유저, 하지정맥 부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가 정확히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뼈 안에 혹은 관절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혈관도 좀 늘어나고 확장이 되겠고요. 혈관이 확장되고 뼈가 압력을 받으면 거기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만성적인 혈관의 역류는 아주 흔하게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무릎의 관절염이나 무릎의 어떤 통증을 일으키는 데 주범이 될 수도 있고 걔네들이 선행할 수 있다.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전에는 무릎 관절염은 무릎을 많이 쓰고 나이가 들고 연골이 자꾸 파열되고 그러다 보면 관절염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무릎을 아껴 써야 되고 너무 과도한 운동은 안 좋고 뭐 등등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의사들도 많이 했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지정맥이 굉장히 흔하고 하지정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물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정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하지정맥이 심지어 무릎의 통증이나 혹은 무릎의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고 선행 조건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밝힌 논문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의 무릎 통증이 정맥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63세 남자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에 왔던 분이고요. 이분의 병력을 보면 무릎이 아프신데 무릎을 이따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특정 부위가 계속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부위가 아프고요. 증상이 되게 중요한데 무릎 통증 환자의 병력이 다양한 병력을 보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계단을 내려갈 때만 아파요.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날 때만 아파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만 아파요. 아니면 달리기 할 때만 아파요. 등등등 여러 가지 병력이 있는데 이분은 앉으나 서나 움직이나 누워있으나 늘 아프다. 근데 거기가 아프다. 이거는 일반적인 무릎이 아픈 패턴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거는 나이가 63세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거고 진단명은 무릎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관절염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심지어는 환자분의 영상에도 나오지만 수술을 권고받았던 환자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엑스레이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환자는 무릎 관절염이 3기나 4기라고 들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3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굳이 하자면 1기 정도 줄 수 있는 관절염? 그런데 3기에서 4기라고 들었던 것도 좀 신기했지만 어쨌든 무릎 아픈 양상이 좀 이상해서 정맥 초음파를 했습니다.
이건 초음파 소견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빠져나오는 구멍이고요. 이 빨간색은 역류가 되는 겁니다. 정맥의 일부 부분이 무릎 안에서 역류가 되고 있는 것을 초음파상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뼈를 관통하는 정맥이고요. 거기 역류가 있는 겁니다. 혈관도 약간 확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혈관 경화 주사라는 걸 했습니다. 이 안에 약이 들어간 거고요. 하얗게 들어간 건. 혈관 경화 주사를 하고 나서 환자가 조금 있다 다시 외래에서 보게 됐습니다. 본인이 표현하기를 무릎 안쪽이 아팠습니다. 2년이 됐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3기가 넘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엔 3기가 아닌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수술을 권고받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혈관 경화 주사를 시행했고요. 시행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걷고 다시 제가 외래에서 관찰을 하면서 환자분에게 여쭤본 겁니다. 어땠냐? 시원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좋아졌고요.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증상이 완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를 이렇게 치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진 않죠.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관절염을 치료해야 되는 환자, 연골에 문제가 있어서 연골을 치료해야 되는 환자,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정맥을 치료해야 되는 환자, 정맥과 관절염이나 연골의 손상이 같이 있어서 둘 다 치료해야 되는 환자, 이도저도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 무릎이 아픈 환자도 다양한 환자군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의사도 여러 가지 검사와 또 경험에 의해서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에는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관절염, 연골 손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경험뿐이 아니라 이런 논문을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환자 중에 일반적인 관절염 패턴이 아니고 혹은 많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심하지도 않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면 혹시 정맥의 문제가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